안녕하세요. 왕장사 오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돌아온 헛빛입니다. 네, 삐약삐약삐약 초보 사업가 뜸북입니다. 나 직장인 대표 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지쳐 보입니까? 저 아침에 크로스핏 체험단 다녔거든요. 컨텐츠 때문에. 컨텐츠 때문에 바쁘죠 뭐. 그리고 제가 운전을 또 1시간 반 하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잠도 못 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도 못 자. 근데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뭔가 좀 TV 보면서 버팅겼어요. 그냥. 늦게 자고 싶은 아. 그런 날이겠죠 네. 뭐. TV도 봅니까? TV는 아니고 방탄소년단 컨텐츠 보느라. 끝이 없어. 제 유일한 이제 그러니까 그 휴식 기간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네. 힐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 BTS 방탄소년단에 뭐 그러니까요. 네, 많은 힐링이 돼요. 힐링이. 그 저는 사랑을 주는 게 없어요. 그냥 힐링 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그 실물 크기에 그 홍보물을 보고 제가 허피디를 위해서 쉬러 오고 싶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 많은 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기 향수 나왔어가지고 등신대가 있는데 이벤트 끝나면 어디 가냐. 제가 이렇게 양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안 팔아요. 이게 계약이 되어 있대요. 처분 계약이 되어 있대요. 쉽게 그런 게. 누군가 가져갈 수 없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 불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되게 팬들이 미니를 제작해요,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등신대는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사랑을 준 게 없어요. 그냥 받을 뿐이지. 여튼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삶이 그렇게 힘든 겁니까? 어떻게 더 쾌행해지신 것 같아서 건강 챙기시죠. 왜냐면 제가 지금 3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스튜디오를 하고 있고 그 팝콘 자동차를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면서 보내고 만들고 있는 거 아직까지 하고 있고 이제 컨텐츠까지 하다 보니 컨텐츠까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번보다 바쁘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체력적으로 제가 그래서 원래는 그 편집만 하고 콘텐츠 안에 안 들어가기로 했는데 양 과장님이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임장은 잘 다녀오셨나요? 또 엄청 바쁘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요즘은 부동산 강의 듣는데 엄청 바빠요. 또 들어요? 그게 끝없이 들으세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쭉 가기로 결정한 겁니까? 네, 쭉 가죠. 아니 저는 한번 시작하면 이제 또 쭉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거는 뭔 모르는. 쭉 가요. 하나 시작하면 쉽게 끝내지 않아. 그래요? 그럼요. 재밌다. 쭉 갑니다. 일찍 일어나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뭐 부동산도 공부하고 컨텐츠도 하면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부기님? 아니 폰이 한층 더 깨져 있어요. 왜? 부기님 올해 폰 몇 개 하셨습니까? 속상해가지고 지금 뭐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속상해한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을 믿지 않겠습니다. 커버를. 속상하다면 커버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단 하루 커버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 결국엔 사단이 나더군요. 아니 항상 안 해줬잖아요. 떨어뜨렸어요. 그래가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잘 지내고 있죠. 왜 아니 뜸들여? 뭐 사업 이제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하는 거 어떻게 이게 진행돼요? 그게 마무리 다 됐습니다. 와. 아주 됐어요? 개운해 죽겠어요. 마음이 다 됐어요. 서류가 이제 많았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2가지 서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에 관련된 표준 계약서와 그리고 정보 공개서를 직접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과정을 이제 프랜차이즈를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들에서 회사들이 해주는데. 대행을 해주는데 이제 뭐 어떨까 하고 직접 해봤죠. 그래서 한 수정을 2번 정도 하고 피드백을 받고 다행히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했어요. 스스로 해서 이제 그게 정보 공개가 온라인에서 되는 거죠. 이제 집에 나와요? 그렇죠. 우와! 그래서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셔서 특정 브랜드를 검색하면 이제 그게 검색이 되죠. 그래서 그거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알아보면서 하면서 수정하고 그러면서 한 3달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뛰어났어요. 아니 이것 때문에 계속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공식 문서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법이라는 게 관련되어 있고, 알 권리와 알려줘야 할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또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해보신다면 우리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는 것만큼 잘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즉 우리 정부 시스템이 진짜 잘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진짜. 아, 그래요? 이제 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냥은 안 나오네. 그 정보 공개서 안에 들어가서 그 회사 이름을 쳐야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곱창. 그거는 곱창 갔나? 그거는 이제 제가 아이템 바뀌었어요? 아니, 롱텀. 그거는 계속 이제 재밌게 연구하던 거죠. 네. 최근에는 소곱창을 이제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소곱창 진짜 어렵다. 근데 손질을 직접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깨끗하게 하는 게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탁기를 돌리는구나. 진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흐르는 물에 씻어도 계속 그 어떤 붉은 액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맛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곱창이 가지고 너무 있는 깨끗해도 안 된다. 그렇죠. 소 내장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것들을 살리는 게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실패를 했어요. 그거는 계속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방송 주제로 한번 넘어가시죠. 네. 우리 허피디님이 네. 스튜디오를 맡아주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확실히 이 상주하는 사람의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맞아요. 그 서포트하는 이 조직의 역량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또 느꼈죠. 저는 근데 그 생각을 해요.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너 시킨 것만 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직원 있으면 너무 좋지. 어머 세상에. 근데 거기는 이제 저는 그래서 막 꼭 시스템 차이가 아니라 성향의 차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돼요. 저는 또 항상 똑같이 근데 일하거든요. 이런 성향의 직원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죠. 확실히 그래서 사람에 맞는 그렇죠. 맞아요. 사람에 맞는 방법들이 다 있다라는 걸 참 많이 요즘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도 그렇고 그럼요. 맞아요. 무슨 어떤 사람에 대한 거 하는 거 보면서 또 요즘엔 저도 이제 상상을 많이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와, 진짜요? 공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개를 해야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매장에 혹은 내 사업체에 최고의 결정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비자가 손님. 있다. 많은 분들이 사장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말해요. 아니 모든 손님이 제 사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장은 한 명만 눈치 보면 되는데 그냥 모든 손님이 쇼핑몰도 그렇고 내가 나의 사장인 거 나를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진짜. 네,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쇼핑몰도 하셨으니까 오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블랙 컨슈머, 이제 도를 지나쳐서 어떤 환불이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손님에 대한 얘기 우리 잠깐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죠. 시간적, 보상. 정신적 피해 보상. 네. 맞아. 이라고 한번 네이버에 쳐보시면 어마무시한 피해 사례들이 정말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너무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 부분들을 고민한 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환불 규정이라는 걸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업을 하면서 음식을 하면서 아니면 뭐 스튜디오를 하던 서비스를 하든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침소봉대에서 이제 막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있어요. 네. 너무 어디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어디든 있어. 진짜 어디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좀 덜한 것 같아요. 쇼핑몰은 정신적 피해 보상이 만약 옷이나 물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냥 배송에 민감하고 배송에 늦었을 때 화를 많이 내시지만은 내가 이걸 늦게 받아서 정신적 아니면 내가 이걸 봤는데 선물을 줬는데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배송에 대해서 재고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게 있지만 앞에 마주보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다행히 그런 건 없었었는데 마주보는 서비스는 마주보는 서비스는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서비스업은 진짜 심한가 봐. 그렇죠. 오히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관이라는 게 미리 공지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손님이 인지하든 안 하든 그래서 한 번 더 그래도 제공하는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늘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든 뭐 정육점을 하는 사람이든 이렇게 만나서 하는 사람들은 착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도의적으로는 그래 그럴 수 있구나.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한 사람들을 더 막 물고 뜯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네가 인정했으니까 피해 보상해라는 식인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좋아하는 추어탕 집이 있는데 그 추어탕 집이 원래 추어탕이 포장이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거 먹고 식중독 걸렸다고 이제 막 거기 막 보상을 요구하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사장님이 거기에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그냥 안 팔겠다, 포장 안 하겠다 해서 그냥 포장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까칠한 몇 분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한테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들이 꽤 많아요. 뭐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없어지는 그러니까. 게 진짜 많아. 좋은 의미로 그렇죠.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또 약 오르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해서 뭐 피해 보상을 해라 뭐 해라 그래서 잘 끝나거나 아니면 내가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딱 선을 끄면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구청이나 이런 곳에 네. 무슨 뭐 위생이라든지 네네. 이런 걸로 민원을 넣으면 그래서 검사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물리적으로 계속 그런 것들이 시달리기 때문에 또 그게 약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사하다 아니면 더럽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먹었는데 정말 거기서 아팠어. 그러니까 내가 블랙 컨슈머가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이게 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그 사람 혼자 아프니까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내가 않을까? 아픈 사람이었으면 또 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의 이 블랙 컨슈머는 우리가 이제 진짜 아픈 거 상식적으로 말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네.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도 있고 재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추출이 돼야 하는데 특별히 이제 딴지를 거는 손님들의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이런 거죠. 우리 회사는 약간 중견기업이잖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약 쪽에서도 블랙 컨슈머가 있어요. 와, 있겠다. 우리 애가 더 진짜 심하다. 아플 수 있으니까. 우리 애가 이 약을 먹었는데 뭐 어떻다. 아니면 우리 애가 이 먹으려고 약을 샀는데 여기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약을 샀는데 약에서도 포장이- 머리카락이 나옵니까? 아니 안 이게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신고가 되면 이제 우리 피해 보상 이제 소비자 반응 이제 팀이 있어요. 본사에. 대응하는 팀이 있죠. 그러면 이제 막 얼마 전에 부산에 만약에 연락이 왔다. 그럼 부산에 KTX 타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블랙 컨슈머 이제 그 맞는 그 소비자 만든 그 팀이 여러 회사랑 이제 한 번씩 미팅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다른 데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그 정보를 공유를 해요. 블랙리스트네. 진짜. 그러니까는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런 연락이 왔을 때 그 사람 리스트가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얘기하는 거죠. 딴 데서도 이거 한 거 들었다. 그럼 이제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하고 진짜? 아무런 죄책감 없고 죄송하다 말도 없고 남아도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면 됐고 왜냐면 처벌을 안 하니까.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말 문제가 있어서 하는 분들 얘기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얘기하는 건 블랙 컨슈머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지나치다라고 네.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소비자 보호원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그러니까 사설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기관에서 운영되는 곳이고요. 네네. 만약에 그러니까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보호원에 이 사례를 이야기하고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정까지를 해준대요. 조정이 네. 안 되면 이제 이게 민사 소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객들이 맨날 소비자 보호원에 그렇죠. 고발할 거야 막 이러는 게 네네. 이제 그 소비자 보호원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자 보호원에다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막 귀찮아질까봐 네.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만약에 제공하는 입장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면 무서워하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보호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례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조정을 해줄 건데 일방적으로 손님이 정신적이나 시간적 피해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해주지를 않는데요. 아예 그거 자체를
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님이 막 화가 나서 나 요거 기다렸다가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정신적 피해 보상과 시간적 피해 보상을 해줘라고 했을 때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그걸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로 양보하세요라고 하는 거지. 우쭈쭈해지면서 무조건 야, 너 그렇게 했으니까 정신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정신적 보상, 그다음에 시간적 보상 자체는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개입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두고 계신다면 네.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땐 우리는 이렇게 처리를 해라고 만약에 손님들에게 인지를 시켰다면 그 네. 다른 부분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시되는 그런 법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내 사업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이슈다. 이거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좀 대처하기가 힘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미리 약관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해서 고시하면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시설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음식 먹을 때 약관 같은 걸 제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같은 걸 대체를 하죠. 기본적으로 뭐 병이 났다거나 뭐 화상을 입었다거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보험을 꼭 가입을 하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험 같은 게 사실 없잖아요. 네. 화재 보험 말고는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손님들이 다이렉트로 뭐 어떤 보상을 요구할 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아니면 내가 개선할 수 없는 내 사업에 약점이 있다면 그건 꼭 약관으로 만들어서 이용한 사람들한테 먼저 인지를 시키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 사실 약간 써놓긴 했는데 사실 약관이라는 게 모두 생각하지만 그냥 우리 가입할 때 약간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렇죠. 막 옛날에는 이렇게 의식이 좀 낮았을 때에는 뭐 이런저런 못된 약관도 넣었던 시절이 있었었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약관은 뭔가 손해다라는 느낌이 저도 있어요. 어떤 걸 가입할 때 맞아. 약관은 무조건 나에게 불리한 거야, 소비자로서. 맞아요.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보더라도 어차피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대충 보고 말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제가 제공자가 됐을 때 이런 분들이 나타나면 정말 안 읽고 넘어가신 분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그렇죠. 이번에는 절대 안 읽을 수 없게 없게 만들었지만 그렇죠. 그- 약관에 관련된 그런 법률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길게 지루하고 길게 뭐 신용 정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네. 포인트만 뽑으면 네, 되잖아요. 포인트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서 인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할 때도 내 생명을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선 적용되는 약관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걸 꼭 해야 된다. 내 사업이 어떤 건지 꼭 확인해 봐야 하고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에서만 상담을 받은 게 너무 불안해서 이제 법률 상담을 신청을 했죠. 네네. 법률 상담은 소비자 보호원에서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와. 네. 우리나라 잘 돼 있다. 잘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되지만 혹시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봐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예약을 잡고 갔어요. 근데 비용이 있나요? 무료죠. 무료예요? 오.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는 곳에 가서 무료 상담을 받았는데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뭐 가족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웃과의 분쟁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이웃 분쟁위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웃 간의 불화를 조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층간소음. 네, 그렇죠. 그런 이런 것들. 거. 와, 그래서 정말 분쟁이 많구나 했는데 이제 제 앞에 있는 분들은 가족하고 이제 이별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근데 무료 법률 네네. 상담을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모두가 법을 이제 잘 알지 무턱대고 그렇죠. 못하니까. 변호사를 찾아갈 수는 없고 무턱대고 경찰서에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소송을 해야 되는지 고발을 해야 되는지 고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법률적으로 상담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무료 법률 상담을 치시면 나와요. 그러면 예약을 하셔서 30분간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비자 보호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많은데, 그러니까 환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든지 귀찮게 한다거나 지나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네. 많은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를 해야 된대요. 네. 고소 문화가 있잖아요. 네. 관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적으면 되는 저희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 그분들이- 소비자가 그렇죠. 만약에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그걸 해줄
수가 없어. 너무 과도한 거야. 라고 네. 하면 그분이 알아서 고소를 경찰서에 하셔야 가서 되는 거죠. 고소장을 민사소송. 예, 네. 내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걸 하나하나 다 해준대요. 작은 부분도. 그리고 만약에 그게 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의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경찰에서 해줄만 하다 보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조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정신적 피해라든지 이런 무리한 요구 환불 같은 거는 네. 안 받아들여지대요? 네. 과도한, 그러니까 더 힘든 거지. 고소를 한 사람들이 더 힘든 경우가 많고 그런 거 해주지 않아도 된다. 너네가 네.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동의를 얻었다면 이대로만 진행을 하면 된다. 절대로 돈을 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그 돈 준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아니 도의적 책임과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회피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아서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들을 줬었다라고 하니 그럴 필요가 사실 정말 없다. 그리고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관련한 사항을 인지시키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많이 제대로 늘었죠. 세팅됐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한시름 겪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차일피일 미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잘 넘어가고 네. 시스템으로 안 되는 그런 네. 예외 법칙에 대한 맞아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완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어떤 분이 올라오는 블로깅 어떤 사람이 악의로 쓴 블로깅 같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여쭤봤죠. 어떻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글을 쓰거나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음식점이었죠. 네네. 어딘지 알아요. 네. 음식점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래서 서비스가 됐든 간에 여기 가지만 나빠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이버에 고소할 수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요청할 수 있더라고요. 내려가나요? 네? 내려가요? 그러면? 네, 있더라고요. 오. 네이버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블로깅이라든지 이런 걸 내려주는 게 다양해요. 내 명예를 훼손했을 때, 그리고 내가 했던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자기 것처럼 했을 때,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공적으로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을 폄하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즉시로 바로바로 해주더라고요. 노출 안 되게. 네네. 잘 그래서 돼있다. 신고위원회에다 신고하시고 이 게시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이버에서 빠르면 3시간 안에도 와서 그 글이 삭제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그 글이 삭제된 당사자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워낙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자기 글처럼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쵸. 이게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됐대요. 게시된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네네. 누가 먼저 게시했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증명하면 반나절만 해도 그게 삭제가 되더라고요. 잘 돼 있다. 네. 네이버에 가서 빨리빨리 하네요. 이게 확실히 어떤 회사가 운영하면 낫는데,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그럼 우리나라 막 뭐라 그러지? DC 갤러리처럼 리뷰 쓰는 안 좋은 리뷰,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주인장이 너무 당한 게 많아서 그거를 이제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막 쓰는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구글에서 노출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글이 좀 더 내려갈까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아봤던 거예요. 어떤 팟캐스트에 의뢰를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이거를 내려주게 도와줄게라고 하는 사기 사이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받는 좀 그런 데도 있었고, 아니면 실제로 그거를 이제 다다음 페이지에 보일 수 있게 작업해주는, 진짜 돈 받고 해주는 곳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글 검색을 임의로 건드리는 건데. 그쵸. 건드리는 거죠. 그거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또 많은 서치를 할 수 있게. 근데 혼자서는 내가 만약에 허민으로 나오는 이름을 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은, 다음 페이지 보내기 힘들다고 하면은 그거를 업체에서 도와주는 거죠. 인위적으로 마케팅 회사처럼 그냥 좋은 기사가 앞에 뜨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 본사가 미국에 있는 곳에는 이렇게 정보 수정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너무 방대하고 누군지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 이슈도 많긴 하지만 네이버에서 블로깅을 만약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걸로 만약에 고민하는 사장님이 있다면 네이버에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되고요. 다행이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물질적이나 어떤 피해, 실제로 만약에 손님이 감사했거나 없었던 사실을 유포하면
그거는 해당 경찰관에 가셔가지고 고소장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조사를 해준대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빈번하게 누구랑 싸우고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백하게 고의로 내 사업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잘 판단을 하셔서 너무 마음을 막 끙끙 앓지 마시고 확실히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정말 아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소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블로깅을 했어요. 이 집이 막 돈 주고 먹을 만큼 맛있지는 않다 개인적으로라고 썼는데 네. 해당 사장님이 댓글을 고소했어. 비댓글로 죽여버린다고. 어머. 너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어머. 블로그에 그게 그렇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정보가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맞아. 너 내가 죽여버린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자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강심장인 게 너야말로 내가 고소하겠다. 그 협박죄지. 이거 내가 다 캡처해가지고 이거 다 한다고 얘기했더니 그때서 이제 연락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은 여러분 거야. PDF 따놔야 됩니다. 진짜. PDF. 그렇죠. PDF로 따놔야 돼요? 네, PDF로 해놔야 저장해놔야 됩니다. 왜요? 캡처해놓으면 안 돼요? 아니요, PDF여야 돼요. 사진이면 안 되고. 안 되고 PDF로 따두셔야 됩니다. 그래요? PDF로 어떻게 따지? 거기 이렇게 인쇄하기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PDF로 따놓으셔야지 제출이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은 안 됩니다. 그렇구나. 네. 왜냐면 왜 알겠어요, 제가. 왜 알아요? 방탄소년단 그 팬들이 되게 악팬들이 고소 많이 하잖아요. 서로 계정을 고소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썼는데 엄청난 욕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고소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한 아티스트를 자기가 그냥 회사에서 얘 너무 예뻐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블로깅을 한 거예요. 관련해서. 그래서 최근에 고소장을 받았어요. 근데 회사라서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냥 개인끼리도 많이 해요. 개인 팬들끼리도 많이 하거든요. 그때 항상 하는 말이 PDF로 따놔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아시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이제 그 자녀 부모님한테서도 말도 안 되는 걸로 폭언이나 이런 폭언을 받는다. 근데 이런 거 다 PDF로 저장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꿀팁이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더 소문이 안 좋아질까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소갈이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명백하게 잘못된 그런 대우를 받고 있거나 그런 소비자한테 괴롭힘을 당하시면 해당 절차대로 하시면 되고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네. 좋은 조언이네요. 많은 걸 배우는 맞아요. 한 주였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서 좀 나아졌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을 이렇게 하는구나. 네. 옛날에는 진짜 말 그대로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면 고소를 하고 시끄러워지고 막 솔직히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이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또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거 개별 고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업에 있어서 조금 공고해지지 않았을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소비자 블랙 컨슈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건 뭔가요?